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에도 변함없이 인사드리는 최은숙입니다. 저희 모아모아톡의 방영 시간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KTN의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살짝 양보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모아모아톡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2달간 어디 갔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조이수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달간 뭐 하셨어요? 궁금하셨을까? 안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네네. 이제 이런 상식 또는 예, 정보,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정보가 도움이 됐어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일 좋은 리뷰네요. 제가 너무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게 정말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이 방송. 그리고 정보도 가짜 뉴스 요새 엄청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더 많이 맘먹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일 좋은 리뷰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리뷰 중에. 예.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그 이제 어차피 1월이면 우리가 항상 해가 텍스, 됐어요. 예. 세금 시작했어요. 네, 예. 그리고 아직은 저희 집으로는 날라오지 않았는데 네. 이제 집으로 온갖 꽤 텍스에 대한 게 날라오죠, 이제. 날라오기 예, 시작할 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우리 이웃들 많으니까 네네. 일단 W2나 1099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1월 31일까지 이제 인플로이로 일하시는 분들은 W2를 다 받으실 테고, 이제 컨트랙터로 일하셨던 분들은 1099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쁜 시즌이죠. 그렇죠. 네네. 네. 대부분은 이제 CPA에서 네, 맡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제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해야 될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바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텍스, 이제 W2를 넘겨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제 회사에, 이제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회사에 이제 그 net profit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만든 거가 네. 생겼으면 이제 제발. 제발 생겼으면. 그러니까 말해요. 그 생겼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텍스 파일링을 하기 전에 치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넘버들이 이제 W2에 있는 넘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지를 얼마를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고 웨이지를 몇 명을 줬냐가 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혹시나 이제 프로핏이 많아서 텍스가 낼 거가 걱정이 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은퇴 플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사를 통해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려면 2018년이 넘어갔는데도 네.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마지막 그거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W2하고 1099는 이제 1년 동안 돈을 낸 거니까 네네네.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W2를 발행을 어차피 CPA가 해주시는 상황이면 그럼 나는 뭐 거기다 뭐 사인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서류 다 넘겨준 그렇죠. 후에는. 그렇죠. 이제 사인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실 거예요. 보통 1099는 사인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 가끔 이제 나 발행 안 받았어 하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줬는데 그러니까 보통 메일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졌는지 받았는데 어디다 딴 데다 놓으셨는지 이제 그럼 그건 정말 중요한 건 중간에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알려줘야죠. 무조건 근데 그 인플로이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예.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지금 같이 일을 안 하시거나 하면 네. 혹시 주소 바뀌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하는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그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인플로이가 한두 명이 아닐 경우가 많고 그렇죠. 컨트랙터도 한두 명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네. 입장 massively 다 보내잖아요. 네. 보내고 나서는 이 회사에서는 요거 정리한 거를 또 IRS에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받으신 분이 나 안 받았어요 한다고 그 라이블리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일하셨으면 좀 본인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회사가 알아서 뭐 주소를 변경해 줄 것도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이 거기까지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웨이지를 줬고 텍스를 이렇게 띄었어요. 그걸 이제 IRS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개인으로서 제가 인플로이였던 사람이나 컨트랙터였던 사람이 이제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IRS에 그 넘버를 맞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본인이 일을 한 곳이 만약에 1년에 3군데였어. 그러면 그럼 그 3군데 모두한테 연락을 변경된 주소를 알려줘야 되고 또 가끔 111인데 112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텍스 리턴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만약 1월 30일이 됐는데 아직 못 받으셨으면 employer한테 회사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사실 텍스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요새는 90% 이상이 다 electronically 하니까 그쵸. 네. 실질적으로는 W2를 어태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못 받으셨으면 하시면 이제 electronically 카피를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니까. 네, 받으셔서 보고는 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1월 31일자 그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되는 거니까 2월 그렇죠. 초에 받으실 줄 수도 가능성도 있죠. 많이 예, 있겠네요. 예, 예. 네, 아직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투자를 하셨거나 뭐 네. 인베스트먼트 하는 그런 디비던드를 받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1월 31일이 됐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좀 늦게 받아도 상관없는 서류인가 보죠? 그렇죠. 어떤 거는 K9 이런 거는 그럼 나중에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거는 보통 K9 같은 건 당장 available 해. 1099K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당장 보통은 available 해요.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스탁을 샀어요, 만드를 샀어요, 아니면 회사 무슨 오너십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리턴 받고 싶어도 이 서류가 다 모인 다음에 한꺼번에 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실 거예요. 텍스를 내시는 분이 나는 네네. 못 던 거가 오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거 같이 해서 그걸 하시면 되겠죠. 1099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1월 31일 안에 네, 회사에서 예, 보내고 예. 또 받고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네. 야, 이거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다 이제 우리가 법이 바뀌어서 우리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 특히 조지아는 무슨 이제 라그레인지나 뭐 이제 알라바마 쪽에서 현대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작년 2017년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자비로 썼던 뭐 렌트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텍스 공제를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공제 사항이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냥 1099이었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비용으로 다 네, 되고 처리가 가능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19년부터는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지, 어떻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예. 내가 아틀란타에 살면서 라그랜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주말에 왔다 그렇죠. 갔다 하든 하면서 네. 그런데 그전에는 W2를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들었던 비용, 뭐 아파트비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텍스 할 때 세금 공제 사항이 됐었는데 이제는 W2를 받는 사람은 이게 공제 사항이 더 이상 아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래 reimburse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해주는 거니까. 예. 원래는 아니고 원래는 아니지. 근데 본인이 맨 처음에 대부분은 그렇게 다 해주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힘들어졌잖아요. 사실 인더스트리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다 익스펜스를 어느 정도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다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좋은 회사들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본인이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실 만은 하겠죠. 자, 이제 텍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우리 CPA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파일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전에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것도 본인 책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뀐 세법 때문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더 좋아진 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좋아진 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세법이 네. 이게 돈을 많이 벌면 텍스를 좀 더 많이 내고 네. 좀 적으면 덜 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바뀌면서부터는 자녀들이 있으시고 네. 아이들이 어리고 네. 인컴은 좀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우리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네네. 작년 2017년까지만 해도 한 아이당 1,000불이었는데 이제 그 2,000불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4명이면 8,000불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맥시멈이 있어요. 맥시멈은 물론. 그러니까 자녀가 9, 10 이거는 뭐 별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이면 똑같아요. 그럼 그럼 6,000불이네요? 6,000불 조금 넘죠, 그죠? 아이 뭐 애 낳기 장려는 한국에서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금액이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만 또 장점은 그 페이즈 아웃 어마운트가 있잖아요. 인컴이 얼마 이상 되면 크레딧이 네네. 안 줘요. 네네.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해부터는 만약에 텍스 파일링을 조인트로 하실 경우에는 네. 인컴이 40만 불 40만 원. 이상이 아니면 그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애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17살 되기 전까지죠. 17살 되기 전까지인데 1년에 부부 합산이 40만 불이다. 그럼 엄청 젊은데 잘 사시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up to 40만 불까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맥시멈 3명까지인데 한 명당 2,000불로 늘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꼭 챙겨라.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살이 안 된 아이들은 네. 디펜던 케어 익스펜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저기 서머 스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케어를 보낸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13살 미만. 미만인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네네. 애프터 스쿨 케어라든가 그렇죠. 네. 썸머 캠프를 보낸 그렇죠. 비용도 예. 공제가 가능하니까 예.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 그 돈 낸 흔적을 남겨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런 그런 애프터 케어 서비스나 이런 거 애프터 스쿨 서비스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네. 리포트를 줘요. 그래요? 리포트를 주니까 네. 이제 그걸 잘 활용하셔서 그냥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이제 텍스 보고를 하실 때 서류를 다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던 적이 너무 오래돼서 이건 뭐지? 맞아. 애가 17살이었던 적이 언젠지 Long time ago.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랬었나 하는 생각인데 하지만 정말 17살, 13살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자, 얼마나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지 잠시 쉬고 와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자, 금요일에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도 금요일이라 방송이 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에 기다렸다 보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금요일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이수구 회계사님 나오셔서 바뀐 세법과 텍스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이수구 회계사님은 베스트 어카운팅 And tax solutions.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그냥 베스트 회계사예요. 베스트 회계사. 그게 더 좋습니다. 네. 저기예요. 그 뉴코아. 예, 2층에 네, 있어요. 뉴코아 2층에 있고요. 거기 요즘 공사하느라고 이게 간판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딱 지나가시면. 네, 맞아요. 그 정면에서 이렇게 보고 지나갈 때. 네. 근데 공사하는데 앞에 좀 가려지면 안 되겠던데. 건물이 막 들었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죠? 근데 컨트롤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뭔가 엄청 땅을 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먼지 때문에 고생도 좀 하셨겠어요. 차가. 트럭. 거기. 닦고 가면은 이제 하얗게 앉는 거예요. 먼지가. 그럼 정말. 진짜. 거기는 물어주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요. 야. 각자 알아서 해야죠. 네. 하여튼 뭐 그렇지만 둘루스 지역이 엄청 커지고 발전하고 있다, 있어요. 발전하고 있다는 지금 확실합니다. 맞아요. 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죠? 또 다른 나라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이제 최근에는 이게 뭐 다른 에이전 계통이지만 네, 다른 네, 네. 나라 사람들 손님을 꽤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잘하셔서 좋겠어요. 열심히 해요. 아니 진짜 뭐 똑똑한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영어를 모국어처럼 쓴다는 게 이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장기이자 장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텍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네. 특별히 이제 아까 왜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뭐 우리 저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조이스구 회계사님이 특별히 우리 그 disabled child가 있는 그런 children이 있는 네. 분들한테 꼭 그 팁을 하나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너무 잘하고 잘난 우리 자녀들도 많지만 또 부족한 자녀들도 많아요. 아픈 근데,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부 혜택을 받는 게 그런 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요. 네, 메디컬 네. 익스펜스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SSI라는 것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 돈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렇죠. 네. 그 자녀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돈은 필요하고 어디다 두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그렇죠. 혼자 이제 살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이제 어디 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에이블 어카운트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어카운트 이름이 에이블이에요? 예, ABLE. 그렇게. 네네. 그래서 에이블이라는 어카운트를 만들었는데 조지아에서는 몇 년 전에 스테이블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 칼리지 플래닝 할 때 5 to 9 플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넣는 거가 자라는 거. 자라서 이자라든지 모든 거가 이제 우리가 교육 목적으로 쓰게 되면 텍스가 발생하지 않고 네. 그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2018년도에는 이제 15,000불까지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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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자녀가 아까 지금 칼리지 플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아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칼리지 가기 전에. 근데 이거는 장성한 자녀도 오. 뭐 주위에 누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돈으로 주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그걸 못 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2,000불 미만의 그 뱅크 어카운트를 그렇죠. 유지해야지만 SSI를 정부 받은 서비스를 예. 받을 수. 예. 근데 이건 이제 거기에서 이그젬트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금 생긴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알고 잘 이용하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SSI 베네핏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리밋이 한 10만 불이면 10만 불이 넘어가면 SSI 베네핏이 좀 서스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에 가면 근데 10만 불 사실 작은 돈은 작은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이렇게 그 뭐지 친척들 간에도 할아버지가 그렇죠. 이제 손자가 조금 이제 아픈 사람이면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동안은 손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정부 서비스를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이미디어트한 금방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커버할 수가 있고 또 정부 베네핏은 안 없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픈 자녀나 주위에 누가 있으면은 보통은 트러스트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네. 근데 이제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도 그거를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상당한 비용들이 또 생기게 되고 혹시 트러스트에서 인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텍스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넣어놓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인베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아이가 살면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는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못 있게 되는 어떤 시점을 대비하는 것도 되고 그렇죠.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전 아무래도 조이너스 케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팩트예요. 예를 들면 그 디세블드 차일드가 우리가 차일드라고 말해서 그렇지 자녀가 40살일 수도 있고 그럼요. 50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따로 얻어서 살고 있어. 그럼 그 아파트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용돈으로 받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전부 수입으로 간주가 돼서 정부 서비스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맞아요. 독립을 못 시켜요. 네. 독립시킬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시키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한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본인 이름으로 가질 수가 없는 맞아. 거더라고요. 맞아. 운전할 수 있는 디세이블드 계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운전을 못해. 왜냐하면은 차가 자기 이름이 되면 더 큰 서비스, 더 큰 혜택을 잃어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1년에 15,000불 한도에서, 그러니까 1인당 15,000불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돈이 15,000불이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받을 수 15,000불인 있는 돈이 거죠. 15,000불. 네, 그러니까 이 1,000불, 1,000불, 1,000불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네. 그럼 15,000불 정도의 펀드를 심지어 이자에도 텍스가 안 붙고 그죠. 혜택에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 근데 10만 불까지. 예, 더 이상을 네. 넣으셔도 되는데 현재 보통 그게 이제 5 to 9 benefit 그러니까 맥시멈 어마운트랑 같이 가요.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SSI 베네핏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10만 불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속한 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포트하는 그 단체가 이제 그 오티즘 스펙트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한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덜트가 돼서 네.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되게 열악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도 하고 싶고 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베네핏은 받고 이제 네, 이런 네. 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잘 활용해서 네, 네. 도와줄 수 있는 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그 어카운트 이름이 뭔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스테이블, S-T-A-B-L-E. 네, 스테이블 어카운트. 네. 근데 이거는 정부에 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은행에 가서 무조건 만들 수 있나요? 이거 그냥 온라인 가시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쉬워요. 스테이블 어카운트라고 그냥 구글해서 조지아 거로 가셔서 하시면 조지아 돼요. 거로.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조지아 거 말고 그냥 미국 전역에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면 그런 어카운트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온라인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뱅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건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지아에서 5 to 9 플래너, 칼리지 플래닝을 하는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조지아에서 네네네.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안 아픈 손가락에 자녀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은데 심지어 아픈 손가락인 자녀들은 더 많이 필요한데 해줄 게 별로 없어요. 해줄 게 없었었는데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마음이 있어도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하세요. 주고 싶지만 뭐 내 자산을 좀 나눠주고 싶지만 예를 들어 조카든지 뭐든지 하면 그런데 이제 얘가 못 받으니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났어요. 더 큰 혜택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거가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 디세이블된 자녀들이 성장해서 30세, 40대, 50세가 되면 익스펜스가 같이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당연하지. 네, 더 필요하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열악하고 사실은 학교를 가고 싶거나 트레이드 스쿨을 갈 수도 있는데 그 뭐 이러면 학비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뭐 컴퓨터를 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가 사실은 15,000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야, 컴퓨터도 사줄 수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노멀은 아니겠으나 그런 사람들은 비장애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 없이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이 되게 많게 되잖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뭐 몸이 불편한 친구 뭐 자녀뿐이 아니라 뭐 친척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테이블 어카운트를 구글링 하셔서 특별히 조지아 아니면 혹은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카운트를 하나 셋업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이스 고위계사님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이제 텍스 시즌이기 때문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4월 15일까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면 이제 3번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이 3번 동안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뭘 할까요? 텍스에 대해서 너무 사실 모르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CPA들이 약간 개인 텍스를 신청해 주는 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솔직히. 돈이 너무 안 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는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본인이 알아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W2 받는 사람들은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놓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도움받고 지금 요즘 바쁜 시즌에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조이스구가 나오실 때 집중해서 보시고 또
저희 그 KTNAtlanta.com에 들어가시면 퀘스천을 올리면 또 그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다가 조이스구가 그동안 출연하신 분량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이스구가 작년 연초에 출연하신 걸 보면 네. 텍스 거기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예. 지금은 텍스 법이 또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앞으로 3회, 조이스구가 나오는 3회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KTNAtlanta.com에 들어가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세금에 대해서 많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 특별히 플래닝에 대해서 최고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플래닝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네. 있어야지 해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조이스구 회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모아모아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